네, 요즘 이제 거실을 서재처럼 꾸미는 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 TV가 거실의 중심이었었는데 맞아요. 요즘 오히려 한 면을 책장으로 짜놓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아무래도 교육적인 효과를 노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거실을 서재처럼 꾸밀 경우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고요. 또 유의할 점은 없는지 정지주 기자와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가 흔히 보던 서재하면은 근사한 가죽 의자, 그리고 갈색빛의 그 책상, 책장 이런 거잖아요. 약간 회장님 서재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굳이 조용한 방에 서재를 만들기보다는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 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책을 보는 집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치 가족 도서관에 온 느낌이 난다는데 사실 방법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먼저 TV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자리를 책꽂이와 책으로 채워줍니다. 오늘은 서재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책장과 테이블, 조명을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도 읽고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서재입니다. 이런 곳에 오면 왠지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송윤정 씨 집을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요. 커다란 책꽂이가 인상적이죠. 바로 거실에 만든 서재입니다. 2년 전에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가 거실인 거죠. TV보다는 그렇죠.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었고 남편하고도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갖고 싶었어요. 마치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북카페처럼 꾸며진 거실. 한쪽 벽면은 서재의 필수품인 책장을 만들었고요. 반대쪽에는 남편이 취미로 모은 작은 인형들, 피규어장이 놓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실에서 늘 보던 TV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작은 방입니다. 습관처럼 TV를 보던 두 아들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거죠. 이곳은 실제 남편의 공간이 됐는데요. TV와 소파가 놓여 있어서 남편이 음악도 듣는 등 취미도 조용히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집의 거실을 서재로 바꾼 전문가를 직접 만나 서재 인테리어 팁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책상, 책장, 그리고 조명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책장, 책상, 조명 중 가장 먼저 서재의 필수품인 책장부터 살펴보죠. 이 집 책장의 특징은 칸마다 간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맞춤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간격을 다르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키가 작다 보니까 쉽게 꺼낼 수 있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하게 되었어요. 네, 특히 아이들 책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크기가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책장 간격이 보통 책장보다 많이 넓습니다. 48cm로 만들었고요. 일반 크기의 책을 넣는 2층과 5층은 표준 사이즈에 맞게 30cm입니다. 남편이 즐겨 듣는 CD를 수납하기 위해 한 칸은 15cm로 간격을 각각 다르게 정했습니다. 꼭대기층은 간접 조명을 달아서 집이 넓어 보이게 했는데요. 그런데 책장에 책을 수납할 땐 꽉 채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책 말고 이런 액자나 뭐 소품 같은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넣어주시면 여백의 미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고 정리가 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책장은 무늬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목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비용은 원목보다 저렴한데요. 이렇게 책장을 직접 만들려면 어떤 자재를 쓸 건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자재가 바로 무늬목과 원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무늬목은 톱밥과 접착제를 섞어서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 즉 MDF 위에 원목을 얇게 잘라붙이는 것인데 원목 무늬가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 원목보다 저렴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원목은 나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가격은 좀 세다고 하네요. 자, 만약에 책장을 맞춤 제작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기성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요즘 가구, 크기와 디자인, 또 재질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매장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집안 분위기와 배치, 그리고 원하는 크기에 맞춰 가장 어울리는 걸 고르면 됩니다. 이번에 서재에서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필수품, 책상입니다. 송윤정 씨 거실에는요, 소파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길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2m나 된다고 하는데 의자 6개를 놓고도 저렇게 넉넉합니다.
손님들이 가끔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이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이곳에서 책도 읽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좀 긴 테이블을 선택을 했습니다. 책상을 여러모로 활용하다 보니 책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가족이 늘 모이는 장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집의 경우는 거실 중앙에 책상을 배치했다는 게 특이합니다. 큰 테이블이 가다 보니까 의자를 넣고 빼는데 좀 충분한 동선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서도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책장을 일자로 배치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상의 배치를 바꾸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책상을 거실 중앙이 아닌 창문 쪽에 배치했더니 확실히 공간이 넓어져 바닥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닥을 더 쓰고 싶다면 창 쪽으로 테이블을 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끝으로 조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재의 조명은 눈의 피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메인 등과 보조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집은 책상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메인 등을 책상 위에 바로 달았고요. 그리고 천정 가장자리에 설치된 우물 조명이 전체 채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선택할 때는 테이블 크기에 맞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테이블은 길이가 1m 20, 1m 40 정도 되는데 질은 한 4, 50cm 정도 하나를 달거나 아니면 2, 30cm 정도의 작은 조명을 2개 정도 달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6인용 테이블을 쓰실 경우에는 20에서 30cm 정도 되는 조명 3개 정도를 달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천정에 조명을 설치하는 게 싫다면 스탠드 조명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탠드도 LED가 많고요. 용도나 디자인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서재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송윤정 씨는 거실을 서재로 바꾸고 나서 가족들이 책을 더 많이 읽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남편이 TV보다는 또 이 공간에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재가 된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면 가족 간의 정도 더 많이 쌓을 수 있겠죠.